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치와 법,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실 주제는 헌법상에 나타난 통치구조편입니다. 통치구조에서 특히 국회에 관련된 내용을 오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회라는 곳은 입법부라고 하지요. 영어로는 이제 National Assembly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국회의 이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보시게 되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고요. 입법기관이자 국정의 감시 통제기관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예산의 심의 또는 의결기관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 국민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아닙니다. 이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그 나라의 국민들은 국민의 대표하면 대부분 국회의원들을 얘기를 해요. 네, 우리가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했을 때 행정부나 대통령을 얘기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떤 민원이 생겼을 때도 국회의원을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국가 정책이 실시되었을 때 만약에 재산상의 피해라든지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막 그런 데 가셔가지고 사무실 앞에서 막 들어 누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집행기관이지 국민의 대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국회의원을 먼저 생각하셔서 찾아가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반드시 하셔야 될 숙제는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구의 대표가 누군지, 국회의원이 누군지 알아내셔야 되고요. 그 사람의 사무실까지 또는 전화번호까지 알아두시는 것이 신상에 이루어질 듯합니다. 반드시 숙제를 해주세요. 제가 교실에서 여쭤볼 겁니다. 자, 국가가 탄생을 하고 나서요, 이제 국회를 만들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대표를 뽑습니다. 이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식으로 구성을 해요. 한 가지는 단원제고요. 한 가지는 양원제라고 하는 방식인데요. 단원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단일의 합의체로 의회를 구성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 국회가 하나다라는 뜻이 바로 단원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의도에 건물이 하나 있죠. 그래서 국회는 한 건물에 이 야당과 여당이 모여서 이 나랏일을 도모한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단원제라고 합니다. 국회가 하나인 나라는 한국과 덴마크, 뉴질랜드, 이집트 등이 있고요. 국회가 두 개인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을 양원제라고 합니다. 각기 독립된 두 합의체로 의회가 구성되는 방식인데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바로 국회가 두 개씩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이게 미국의 국회의사당인데요. 중앙에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요. 왼쪽에 있는 곳이 상원, 오른쪽에 있는 곳이 하원. 물론 건물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가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양원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회를 구성할 때는 자, 그러면 단원제를 왜 선택을 했을까를 한번 볼게요. 국회가 하나인 경우는 장점이 있는데요. 신속한 의안이 처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양쪽 국회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법안을 만들 때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가 되겠죠. 그리고 법을 만들고 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명확합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숫자라든지 이 법안을 만들고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국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있어요. 이 법을 만들 때 너무 빨리 만든다 이겁니다. 그래서 경솔부당한 입법이 우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절대 다수당의 횡포가 있을 때 견제가 곤란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국회와 정부가 충돌할 경우에 중재할 기관이 없기 때문에 해결이 곤란하다라는 단점이 있죠. 자, 한국과 같은 나라는 단점을 걱정을 해서요, 장점을 더 크게 본 나라들이죠. 그래서 법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리고 시간과 비용이 절약된다는 점에서 국회는 하나로 족하다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과 같은 나라는 왜 국회가 두 개일까? 네, 아까 말씀드린 단원제의 단점이 양원제의 장점이 되고요. 이 단원제의 장점이 양원제의 단점이 되는데, 양원제, 국회가 두 개인 나라는요, 법을 만들 때 아주 신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법 하나하나를 만들 때 제대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수당이 횡포를 했을 때 상원과 하원에서, 여당과 야당이 아니라요, 상원과 하원에서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국회와 정부가 충돌됐을 때 이 국회가 두 개이기 때문에요, 그 충돌의 효과가 많이 완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점으로는 직능 대표제 도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업별로 대표자를 뽑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국회의원의 숫자가 당연히 늘어나기 때문에 각 직업별로 대표자들이 국회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단원제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자, 근데 양원제의 단점이 있습니다. 너무 법이 늦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의안 처리의 지연이 바로 그런 뜻이고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니네들이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 그 상원과 하원 간에 책임이 전가돼서 소모전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국회의원의 숫자가 많아지고요. 더군다나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분명 단원제와 양원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각 나라별로 장점과 단점 중에 어떤 것을 더 부각시키느냐에 따라서 국회를 하나로 만드느냐 두 개로 만드느냐를 결정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원제가 좋으실까요? 양원제가 좋으실까요? 선진국들은 양원제를 선택하고 있고요. 네, 중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은 단원제를 선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시간과 비용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거니와 법을 만들 때 빨리빨리 만들어라 라는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단원제를 선택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려야 되는 양원제를 선택한 나라들은 엄청난 국회의원의 세비가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도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초등학생들한테 장래 희망을 물어보니까 국회의원이 꼴찌였었어요. 우스갯소리로요, 국회의원하고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한강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누구 먼저 구해야 될까요? 네, 사랑하는 사람부터 구해야 되겠죠? 아닙니다. 답은요, 국회의원부터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강물이 오염이 돼서 다 죽어버리거든요. 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의 숫자를 늘린다든지 국회를 두 개로 만든다든지 라는 것은 그 불신의 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정치적인 후진국이라는 뜻이 되죠. 헌법 41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숫자는 20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30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헌헌법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숫자를 조금씩 늘리려고 해왔었어요. 네, 그런데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로 국회의원의 숫자를 줄이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국회는 나타나지 않고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월급은 어마어마하게 받아가거든요. 나중에 제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얘기를 할 때 국회의원이 가진 이 특혜가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드릴 테오니 그때 더 속을 부글부글 끓으시게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이라서, 자, 우선 국회의원의 구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요, 지역구 의원을 253명을 여러분들이 뽑게 됩니다. 지역구는 그야말로 당의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 방식이죠. 임기는 4년이고요. 소선거구제로 뽑습니다. 소선거구제라는 것은 선거구가 작다라는 뜻이 아니라 선거구 하나에서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 한 사람을 뽑는다라는 것이 소선거구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4대 기본 원칙에 따라서 지역구 의원을 253명을 뽑게 됩니다. 나머지 300명 중에 47명은 비례대표 의원으로 뽑습니다. 의석 할당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 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례대표 의원 그러면 누군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정당을 투표하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비례대표로 뽑는 건데, 선거를 하실 때, 투표를 하실 때 지지하는 정당을 뽑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지하는 정당의 그 득표 비율에 따라서 비례대표 의원 의석들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하시는 숫자에 따라서 1명, 2명, 3명씩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뽑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뽑힌 국회의원들은요, 헌법상에 보장된 특권 2가지를 갖는데요. 하나는 불체포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은요,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국회의원은요, 형사상, 민사상 어떤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현행범이 아니면, 또 회기 중에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또 국회의 동의가 없으면 경찰이 와가지고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현행범만 아니면 되겠다. 그리고 회기 중에 범죄를 저질러야겠다. 그리고 저질러서 들켰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의, 그러니까 자기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받기만 하면 내가 형사상, 민사상 체포되지 않아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절대 의원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 의원인 경우는 이런 불체포 특권을 잘 이용하는 그런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만약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때가 있겠죠. 그랬을 때도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는 석방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권이 가능한 이유가 삼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입법부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잡아가는 곳은 행정부의 검찰입니다. 그렇다면 삼권 분립 원칙상 국회와 행정부가 똑같은 권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똑같은 힘을 가진 행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잡아갈 수는 없다라는 뜻이죠. 자, 어쨌든 국회의원은요, 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동의 없이,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할만하죠. 두 번째 특권은 면책 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권리입니다. 아무 얘기나 해도 된다라는 거죠.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서는 의원의 발언 표결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책임 면제 제도인데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왜
이 뉴스 보시게 되면 국회의원이 막 막말을 막 하잖아요. 네, 왜 그러느냐면 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행한 발언과 표결이 직무상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형사상,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너도나도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시게 되면 의무가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의무가 청렴의 의무입니다. 재물의 욕심을 내어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 국익이 우선되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 나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지위 남용의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신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내가 국회의원 삼성까지 했던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의무사항을 어긴 겁니다.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겸직이 금지가 돼요. 법에서 금지하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네 가지의 의무가 지키는 국회의원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자, 이 국회의원들이 모여서요,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을 구성하게 되는데 국회의장 1명, 부의장이 2명입니다. 임기는 2년인데요. 의장을 뽑을 때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의장이 됩니다. 근데 누가 추천이 되느냐면 연세가 가장 많으신 분,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시면 국회의장으로 추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섭단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원내 교섭단체라고 하는데요. 국회에서 의사 진행에 관한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당과 야당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내서 선거에 나가잖아요. 그 선거에서 당선된 300명의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정당별로 뽑힌 사람들이 있겠죠. 그 정당별로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정당에서 뽑히게 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20명이 안 되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없게 돼요. 무슨 얘기냐? 이 법을 만든다든지 의사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교섭단체가 먼저 모여서 얘기를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뽑지 못한 정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교섭단체 회의에 나갈 수가 없게 되고요. 자신의 발언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섭단체가 모여서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정당의 실질적인 이 역할을 하는 중요한 파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실 때 교섭단체에서 결정됐다 또는 교섭단체가 모였다 그러면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뉴스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수많은 위원회가 국회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자리에 앉고 싶은 자리가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싶어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법들을 통과하는데 여기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 중에서도 아주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진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이 누군지를 조사하시라고 그랬죠. 그 국회의원이 어느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지를 꼭 알아내시는 것도 숙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국회의 구성과 기관, 국회의원의 임기라든지 특권 같은 것들을 공부를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국회의 회의의 종류와 특성, 국회의 회의의 정족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만큼 다음 수업을 꼭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Thank you.